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그동안 이제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이번 코너를 어떻게 준비할까 좀 생각해 봤는데, 이번 코너는 여러분에게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봤잖아요. 오늘은 산업과 직무. 모르는 것은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대학에 오실 때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종합전형으로. 종합전형. 저는 정시전형으로. 어떤 전형을 하셨든지 경기대학교에 입시 요강을 보시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예. 이 학교에는 도대체 어떤 과목들을 주로 점수를 매기는지, 아니면 수능 최저 등급이 얼마큼인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고 만약에 나는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이 학교는 수학을 많이 봐, 그러면 이 학교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 후에 어떤 기업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입시 요강 같은 게. 그게 뭘까요? 채용전형. 채용정보. 오. 정답. 그리고 채용정보 말고 또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대한 직무? 직무정보. 예. 오늘 두 분은 너무 잘 아시고 계시네요. 마치 미리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맞습니다. 지금처럼 채용 정보랑 그다음에 직무 정보를 같이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강고혜님은 광고회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광고회사에 그 유명한 회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제일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JK. 네.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기업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광고회사니까 광고회사 순위라고 이렇게 검색을 구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회사의 1등이 JK, 2등이 뭐 이노션, 3등이 대웅기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가 있구나. 여러분이 딱 한 개 회사만 가지고 목표를 하고 있다가 혹시 그 회사가 그때 당시에 채용을 안 하면 이제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10개가 있어요. 순위 회사가. 그럼 내가 혹시 이 회사가 그때 안 뽑으면 2등 뽑을 수 있잖아요. 3등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거기 관련된 회사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미디어처님은 그 자기 쪽 분야에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MCN 쪽 생각을 하고 MCN. 있는데 예. 요즘 샌드박스가 많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미리 말씀하셔서 알아봤더니 샌드박스도 있고 또 다이아 TV도 있고, 세 번째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있는데 거기도 순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똑같이 미디어 회사 순위, MCN 회사 순위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게 만약 건설 회사면 건설 회사 순위, 또 어딘가 있을까? 식품 회사 순위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 이름을 치시면 회사 순위가 쫙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국내 말고 글로벌로 가고 싶은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식품 글로벌 회사 순위 같은 걸로 검색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영어로. 식품이 영어로 잘 모르지? 식품이 푸드? 그럼 푸드고, 만약에 글로벌이면 글로벌, 다음에 컴퍼니, 다음에 뭐 랭킹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검색해서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광고 쪽으로 먼저 한번 알아봤는데요. 말씀하셨던 1등 기업 제일기획의 회사에서 어떻게 채용하는지를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올해 2023년 상반기 3급이 이제 대졸인데요. 신입사원 공채였어요. 보시면 거기 보면 신입이라 나오고 대졸이라 나오죠. 아니면 대졸이든 아니면 대졸 예정자이든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자는 보통 한 학기 정도 남은 정도 친구? 그러니까 8월 때까지는 졸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혹시 만약에 지원을 했어. 거의 다 통과했어. 이제 마지막 끝나서 완전 했는데 졸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용이 취소될까? 아니면 유예를 해줄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네. 취소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그들 조건이 졸업을 하거나 졸업 예정이란 말은 그때 끝낸다. 보면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요. 8월 이전에 졸업을 해야 된다고. 근데 못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냥 아웃입니다. 이분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웃이고 괘씸죄가 찍히겠죠. 졸업도 못하는 것이 우리를 속였어 라고 되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되는 애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학교는 토익 성적을 내야 된다, 아니면 또 뭐 자기 나라의 논문에 넘어갈 기준이 있잖아요. 졸업 기준. 그럼 모르고 있다가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졸업 조건을 아시고, 졸업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준비하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직무가 있어요. 뭐 기획직, 마케팅 전략, 경영지원의 인사 이름만 들어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면 밑에 읽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보면 지원 자격에 전공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거기 보면? 무관. 네, 전공. 그 전공 무관은 전공이 어떤 식이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더 넘어가서 보면 플랫폼 기획직이랑 소프트웨어직은 밑에 보면 지원 자격에 전공이 정해져 있어요. 자, 플랫폼 기획직은 전산, 컴퓨터 그죠? 관련 전공. 그리고 소프트웨어직은 이공계 전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인문계열 학생이든 예체능계 학생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네요. 그죠? 하고 싶다면 복수 전공을 하시면 되겠죠? 복수 전공. 그다음에 UX, UI 디자인은 디자인 그 예체능 계열 학생들만 또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다면 그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 어떤 뭐 복수 전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싫다면 그 분야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분야가 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직무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개가 자세히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회사의 직무 소개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아까 제가 뭐 광고 회사 순위라고 해서 광고 회사 찾아낸 것처럼 제일기획에도 직무를 보고 싶다면 제일기획 직무 소개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나오죠. 샌드박스에 관심 있으니까 샌드박스 직무 소개로 검색어로. 저는 사실 네이버를 잘 안 쓰거든요. 네이버는 검색하면 주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주로. 그런데 구글은 검색하면 정보가 나올 경우가 좀 많아서 저는 구글을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금방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제가 채용정보 마지막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채용정보에 보면 이 마지막에 채용 절차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학생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직무적성 검사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무적성 검사는 본인이 적성 아까 능력이거든요. 능력 검사라서 언어 아까 기억나시죠? 추리, 지난번에 했던 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검사를 많이 풀고 많이 맞춰야 되는데 준비를 어느 정도 하면 저게 이제 가능할까 이거죠. 어떠세요? 느낌상 뭐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 몇 개월, 며칠 정도면 저걸 한번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세요? 저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저도 한 달에서 세 달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직무적성 검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이게 적성 검사인 거 아세요? 적성.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적성, 적합도가 있는지 검사거든요. 적성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검사를 확인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 종류가 이름이 언어, 수리, 추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검사 이름이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검사를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수능을 치셨습니까? 아니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통 정말 잘 치는 친구들, 이미 그런 것들이 익숙한 친구들은요, 한두 달 만에 할 수도 있고요. 혹시 좀 더 많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한 학기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부터는 저런 검사를 준비를 하면 좋다. 그리고 만약 4학년 1학기 때 저렇게, 4학년 1학기 때 체벌 친구들은 그 전 학기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 아니다. 나는 2학기 때부터 준비하겠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해도 되는데 너무 오래전에 준비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스타일을. 그래서 저는 해보시지만 그건 체험상 하는 거고 실제 준비는 4학년 때 1학기 정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 상황에 가점 상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중국어와 그 다음에 한국공학 인증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있으면 가점이니까 뭐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고 무조건 있어야만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이력서가 제도되지 않으면 자소서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난하는 게 없도록 이력서의 항목과 자소서 내용은 미리미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제일기획에 자소서 항목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제일기획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포부를 적으라고 했는데 제일기획에 지원한 이유가 4학년 2학기 때 이걸 처음 본다면 지원 동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혹시 지금 이제 2학년이시니까 지금 저걸 알아주셨어요, 광고인님이. 그러면 어떤 걸 해서 저 지원 동기를 한 만들어내고 싶다. 어떻게 적당한 거를 이제 준비했다 싶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는 광고 관련
공모전 같은 거에 공모전.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모전이 만약에 제일기획에서 추천 공모전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제일기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경험을 가진다면 아 얘가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고 싶구나가 더 낫겠죠. 그게 아니면 뻥을 쳐야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샌드박스에 가시겠다면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미디어 쪽이니까. 저는 콘텐츠 창작을 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도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찍은 다음에 또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학생이 봐서 좋아요를 눌러줘야만 또 효과가 있겠네요. 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봐. 봤는데 다 싫어요 눌렀다. 이러면 이 콘텐츠 제약이 얘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지원 동기라 경험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나머지 분들도 어떤 식의 어떤 방법 분야에 가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아까처럼 채용 공고와 직무 소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항목은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 인물, 사건, 인물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도 내가 광고 쪽에 가고 싶다면 미디어 쪽에 가고 싶다면 관련된 거였으면 좋겠어요. 관련되지 않으면 뭐 갑자기 뭐 로봇을 만들었다. 이게 광고회사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여지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최근 시사 이슈에 대해서 가장 한 가지 골라라고 했는데 그 이슈조차도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의 이슈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슈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무 소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일기획에 가고 싶고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면 제일기획 직무 소개라는 거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뭐가 나와요. 막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 분야의 걸 눌러보면 어떤 직무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혹시 이런 직무 소개를 잘 안 나온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무 소개에 대한 좀 체계적인 어떤 걸 보고 싶다면 그때 바로 NCS라는 사이트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NCS는요 국가에서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직무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한 사이트예요. 들어가시면 경영 회계 사무안에 그 기획사무 그리고 홍보 광고 그래서 광고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밑에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옆에 보면 수준의 번호가 적혀져 있잖아요. 5번, 4번. 그래서 번호가 높은 게 더 어려운 직무고요. 번호가 좀 낮은 게 좀 더 쉬운 거죠. 어떤 회사랑 가면 쉬운 일부터 시켜서 하는데 좀 작은 회사 가시면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동시에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직무 소개에 나온 것들에 대한 어떤 공부할 내용을 찾아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막 찾지 말고 그냥 바로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직무 소개 사이트 밑에 가면요. 이렇게 PDF로 직접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바로 자기 직무를 가기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 거기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가라. 이게 저희 목표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광고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생각하고 계신 MCN. MCN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것들을 다 관리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서